자, 시작하겠습니다. 29번, 30번 어버브웨이가 각각 3점짜리로 나왔는데 어버브웨이가 각각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문 케이스인데 지금 어버브웨이가 다 3점짜리로 나와가지고 한번 좀 풀어볼게요. 어버브웨이 조금 쉽지가 않았죠. 1번부터 차례차례 봅시다. 중요한 포인트라서 1번 볼게요. 1번님이 컨시스팅이 나왔죠. 이게 안 띄울 테니까 프린트 보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1번 컨시스팅 ing가 나왔습니다. 항상 ing가 나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얘가 ing가 나왔으니까 동명사냐 아니면 현재 분사냐를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동명사라는 것은 뭐야? 명사적용법으로 쓰는 거죠. 즉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동명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분사잖아. 분사니까 뭡니까? 분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죠. 분사가 하는 일이 명사 꾸며주는 일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잘 알고 있는 우리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러니까 어법 문제 ing가 딱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동명사이거나 아니면 분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만약 동명사였다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동명사가 아니었다면 분사로 쓰였을 건데 분사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쓰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를 정리 잘해야 돼. 다시 자, ing가 나오면 뭐라고요? 동명사 아니면 분사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동명사 아니면 분사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동명사로 쓰였으면 그 동명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 분사로 쓰였으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합니까? 분사구문으로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organism 좋습니다. living in the deep sea, 즉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다음 동사 have adapted to 이게 뭡니까? 적응해 왔다. 저 high pressure 아주 높은 압력에 적응해 왔습니다. 자, 문장이 완성됐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storing water in their body 자기 몸속에다가 물을 storing 저장함으로써 높은 압력에 적응해 왔습니다. have adapted to 문장 끝났죠? 그 다음 som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그런데 자 방금 읽은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have adapted to 줄 겁시다. have adapted to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지 그지? 동사 나왔어. 자 앞에 문장에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 뒤에 볼게요. som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이렇게 나왔죠. 여기 방금 읽은 1번 문장에서 동사가 보여 안 보여? 동사가 안 보이죠 그죠? 동사가 안 보여요. 원래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1번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앞에 문장 하나 끝났고 and 밑에 적어봐. consisting 하다가 and 하나 써주고 그 다음 뭡니까? some 써주고 그 다음은 consist 동사가 나옵니다. and some consist almost entirely of wate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는 거의 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원래는 and some consist almost entirely of water 이런 식으로 문장 두 개가 and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가지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nd도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and 즉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문장을 뭘로 한다? 분사구문으로 바꾼 겁니다. 자, 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만약 접속사 없이 문장을 붙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분사구문으로 간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문장과 문장을 붙여준다. 즉 동사와 동사,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어떻게 고친다?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됩니다.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consisting은 접속사 and가 생략되면서 분사구문으로 바꾼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대충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놓고 나중에 어법할 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1번 일단 맞습니다. 2번으로 가서 to survive 나왔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 줄거봐. allowing them to survive. 뭐가 보여야 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여야 되겠죠. 이건 수거입니다. 수거.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대신 나왔어. 대신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관계 대명사이거나 접속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뒤에 봐봐. that 다음에 뭐가 붙었습니까? is란 동사가 바로 붙었죠. 그럼 얘가 접속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접속사가 될 수 없죠. 접속사가 만약 된다면 that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 is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대신 뭘로 쓰였단 얘기야? 관계 대명사로 쓰였단 얘기죠.
그럼 관계대명사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뭘 봐야 돼? 앞에 선행사 보면 되겠죠. 앞에 보니까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그래서 sparse food 줄 거고 finding the 찾습니다. sparse food가 뭡니까? 아주 귀한, 희귀한 음식을 찾습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that이 앞에 나온 sparse food라는 선행사를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것은 is available, 뭐야? 먹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앞에 나온 sparse food라는 선행사를 설명을 해줍니다. sparse food가 단수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is로 받아줬죠. 그래서 3번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맞구나를 알 수 있겠죠. 아직까지 답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 4번 갈게요. 4번 보면 it이란 말이야. it. 어제도 얼핏 했었는데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it이나 then이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런 게 딱 나오면 못한다고? 일단 제껴. 일단 제끼고 나머지 먼저 풀고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올라가면 돼. 한번 그럼 4번 일단 제껴놓고 5번으로 내려갈게요. 5번에 보니까 해제 줄 거도 있죠. 해제 줄 거도 있어. 야, 동사지 동사. 동사니까 뭘 찾아야 돼? 무조건 어법은 동사에 줄 거도 있으면 일단 주어부터 찾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봅시다. 주어가 누구야? 앞에 나오는 some predators. 무죠? 이게 주어입니다. 표시해보세요. 일부 포식자들이지. 주어 some predators 표시해놓고 뒤에 가로쳐 보세요.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까지 가르치고요. Hunting 사냥하고 있는 어디서?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이거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어법이니까. in이 붙었으니까 장소의 부사고야. 이와 같은 바다의 일정 부분에서 hunting 사냥하고 있는 그 다음 주어 누구지? Some predators. 일부 포식자들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predator s가 붙었잖아. 그럼 has를 뭘로 고쳐야 돼? have로 고치면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답은 5번이야. has를 have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4번 안 봐도 된단 말입니다. 본다면 사실 it은 앞에 나온 명사가 뭐 해야 됩니까? 단수이죠. 단수. 그럼 밑에 약간 적어봐. it은 앞에 나온 명사 단수를 봤는데 앞에 나오는 prey라는 명사 단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it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 시험이라면 이거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5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풀을게요. 3점짜리 치고는 좀 쉽게 났죠. 그 다음 30번 어휘 볼게요. 어휘. 자, 보겠습니다. 30번. 이거 혹시 맞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잠깐만. 네. 30번 어휘. 단어 6개 맞추는 애가 어떻게 이걸 맞췄지? 5번 중에 반대되는 거 찍을 요령 만들었네요. 자. 자, 1번 갑시다. 어휘 문제. 1번. 자, 어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다 해야 돼. 요령이 안 통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해석을 해가지고 자,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어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has unlocked modifications. 자, 첫 번째 문장. Human innovation이 주입니다. 인간의 혁신이죠. 그죠? 근데 어디서 혁신이 일어나냐면 가로치고 in agriculture. 뭐야? 농경이죠.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 그 다음 동사 나왔죠. has unlocked가 동사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락이란 말은 열쇠를 걸다 뜻이잖아. 그러니까 unlock이 붙었으니까 열쇠를 풀어버리는 거죠. 열쇠를 풀어버리는 거니까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됩니다. unlock, LOCK, 열쇠야. 열쇠. on이 붙었으니까 열쇠를 풀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 자, 그래서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 가능하게 했다. 뭐를? 모디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모디피케이션이 뭡니까 근데? 모디피케이션 적으세요. 수정, 변화. 수정과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사과라든지 튤립이라든지 포테이토 같은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 때 농업에서의 혁신이 그 다음 대신 나오면서 이 대신 앞에 나오는 애플, 튤립, 포테이토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나 튤립이나 포테이토 같은 것들은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절대로 실현이 안 됐을 거야. 뭘 통해서는?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어떤 식물의 내추럴, 자연적인 리프로덕티브 사이클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죠. 번식, 리프로덕티브. 프로덕트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앞에 리가 붙었잖아. 다시 만들어낸다니까 번식이야. 번식. 다시 연결하면 뚜루부터 다시 볼게요.
어떤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과라든지 튤립이라든지 포테이토의 어떤 모디피케이션, 수정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다? 농업에서 혁신이야. 즉 농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과라든지 튤립이라든지 포테이토의 어떤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토마토가 다 주먹만 했잖아. 지금 어떻습니까? 슈퍼에 가면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농업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게 자연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농업에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작물 같은 것들이, 과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까지. 자, this cultivation process, 이와 같은 경작 과정은 has created, 만들었죠.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자, 뭘 만들어냈어요? Has created. creating은 창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와 같은 농경 과정이 만들어냈다. 자, some of the recognizable, 눈에 띄는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which나 대신 빠진 거죠.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 즉,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는 소비자들이 look for, 찾아왔던, 이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컨슈머들이 찾아왔던 그와 같은 눈에 띄는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럼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크게 다른 게 없죠, 그죠? 비슷한 내용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however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나 항상 however를 잘 봐야 돼. 왜냐면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however로 뒤집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얼핏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질문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질문 중에 단어가 however라는 얘기가 있어. however. 설마 그렇겠냐마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however란 말이 중간에 딱 들어가지고 논리를 뒤집거든. 일반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확 뒤집으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문에서 중요한 건 however에서 딱 논리가 뒤바뀌는 그 부분을 잘 보고 답을 찾아야 돼. 앞부분은 뭐야?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 앞에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나,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however, 그러나 볼게요.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relying이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only a few variety. 자, variety를 긋고 여기서 variety, 농경 관련해서 variety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variety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뭐 다양성 대충 그렇게 알고 있죠. 자, 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농경 관련해서 variety가 나오면 종이야, 종. 그 생물학 용어죠.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종. 오케이? 다시. 그러나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 이와 같이 경작되는 작물의 몇몇 종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어떻게 된다? live 죽고 humankind 죽고 빌레를 죽고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live야, live. 우리가 live가 뭘로 알고 있어요? 떠나다 말고 또 뭐 있어요? 남기다. live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되면서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남겨둔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작 작물 몇몇 종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남겨두게 된다. 인간을 어떻게 남겨두는 거야? vulnerable to가 뭐예요? vulnerable to. 중요한 단어인데 적으세요. 취약한, 어디에 취약한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자, 어디에 취약해 돼? starvation, 굶주림이라든지 agricultural loss, 농경의 손실의 상태로, 농경의 어떤 상실에 대한 아주 취약한 상태로 남겨두게 된대. 만약에 harvest 추수가 is destroyed, 만약 파괴되면, 즉 추수가 망하게 되면 몇몇 종만, 예를 들면 두세 종에 몰빵해가지고 작물을 키웠는데 만약에 추수가 망해버렸어, 흉년이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간은 한마디로 뭐가 된다? vulnerable 하게 된다.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예를 듭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의 사람들이 died of, 죽은 거야. The course of 3 years, 자, 3 years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뒤부터 Irish potato famine, 아이리시 알죠?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포테이토 famine, famine이 뭡니까? famine, 기근이라고 하죠. 기근. 가뭄이 들어오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식물이 다 죽는 거야. 자, 유명한 아이리시 포테이토,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3년 동안에 1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Because, 왜냐하면 the Irish, 아일랜드 사람들은 relied primarily on, 주로 어디에 의존했다? 포테이토. 자, 감자와 우유에 의존하면서 살았어. 한마디로 뭡니까? 농작물을 갖다가 한 군데, 몇 군데만 몰빵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 감자 농사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자가 채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닭을 묻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포테이토와 밀크에만 의존해서 살았던 거야.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뭐 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자와 밀크에만 주로 의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리시 포테이토 패민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나 다 죽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항상 in order to가 나오면 쭉 가가지고 뒤에 콤마를 보라고요. 콤마에서 끊어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자, symbiotic relationship 읽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생관계입니다. 공생관계. with cultivated plants, 즉 경작하고 있는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계속해서 continue, 유지하기 위해서는 humanity,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must allow for, 생각해봐야 돼, 고려해봐야 돼. 뭐를? biodiversity. 자, 메모치고요. biodiversity 중요한 단어죠. 뭡니까?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recognize, 그리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뭘 인식해야 돼요? 앞에 사례에서 감자만 몰빵하다가 감자에 병이 들어보니까 1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 좀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바이오다이버시티, 다양성, 그 감자 말고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야 된다 이거야.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recognize, 뭐야?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 뭐를? 그 잠재적인 뭐를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돼? 이점을 알아야 돼? 결점을 알아야 돼? 그 결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너핏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 결점으로 고치면 되겠죠. 어쨌든 3번 베너핏은 이득이니까 틀린 겁니다. 그지? 참고로 결점을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 drawback 써보세요. D-R-A-W back, B-A-C-K drawback. 이게 결점이라는 뜻이야. 잠재적인 drawback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어떤 잠재적 결점이죠? 관계대명사 꾸며줍니다.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monoculture가 뭐야 근데? 영어에서 mono가 붙는 뜻이 뭡니까? mono. 하나란 뜻이요. 그냥 단일 경작이야. 식물의 단일 경작이 introduce,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적 결점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베너핏의 반대말 3번 잘 찍은 자, 재승이 잘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갑시다. 어리둥절 갑자기 졸다가 자, planting seeds of all kinds. 그래서 모든 유형의 식물을 planting, 심는 거죠. 심는 것은 저죠. 자,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중간에 삽입절 들어갔죠. 비록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비록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useful, 유용하거나 또는 profitable, 돈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유형의 식물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동사 can ensure, 뭐야? 보장해 줄 수 있다. 뭐를? The longevity of the plants. 식물들의 longevity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자, longevity 넘어치고 대충 무슨 뜻일까? LONG가 붙었으니까 어감상 한 때려잡아 볼까요? 뭔가 길게 가는 거죠. LONG, longevity, 지속. 식물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For generations to come. For generations to come. generation 세대란 뜻이고 to come이 뒤에서 꾸며줘요. 그죠? 그러니까 다가올 세대들에 대해서 식물들의 어떤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양하게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A balance must be struck. 자, 이거 관용어 외우세요. Balance must be struck. 이건 관용어로 잘 쓰는데 balance, 균형이 must be struck 하면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그냥 관용어로 남겨서 이거는 균형이 반드시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서? Between nature's capacity, 어떤 자연의 능력이죠. For wildness and human desire for control. wildness라는 말은 야생을 말해. 그래서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컨트롤,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의 균형은 반드시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볼 것도 없이 3번 찍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뭐 자꾸 집어 던지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빈칸 출항하고 봅시다. 33번 볼게요. 이것도 3점짜리인데 할 건 많긴 하지만 3점, 이게 좀 어려워서 볼게요. 33번. 이거 혹시 맞은 사람? 많이 맞았네 그래도. 예.
30분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영어를 하다 보면 뭐라고? 빨리 갔다 오세요. 예. 급해. 자, 일단 빨리 봅시다. 33번. 영어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 국어로 간다. 국어. 쭉쭉 하다 보면 자, 사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영어는 사실 내가 봤을 때 영어 실력이 아니라 국어 실력인 것 같아. 국어가 돼야지 이제 영어가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1등급의 벽을 누가 깨느냐 그건 이제 국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갑니다. 33번 볼게요. 좀 내용이 추상적이지만 하기 싫지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주어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그 다음 동사 나왔죠? those.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시 설명하죠. those를 설명합니다.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those를 설명합니다. 다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바로 뭐다? those that 꾸며주죠. 그죠? 자, 뭐냐면 bring joy, inspiration, and the kind of love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자, 모른다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연달아 연결됐기 때문이야. 다시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바로 뭐냐면 bring joy, 기쁨을 가져오고 inspiration, 영감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뭡니까? the kind of love. 그 다음 love 다음에 대신 나왔죠. 이 대신 앞에 넣은 love를 꾸며준 거야. makes suffering bearable. 여기서 make는 오형식 동사죠. makes suffering 명사로 쓰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bearable이 뭡니까 근데? bearable. 참고로 bear, bear가 곰 말고 또 무슨 뜻이 있지? bear,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죠. bear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럼 bearable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을성 있는, 참을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리고 기쁨,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입니다. 까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문제 읽을 때 있잖아.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던지거든.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뭔 쌉소리인지 모르겠다.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영어라는 문장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 있겠지만 처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새끼 무슨 소리 하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상관없어요.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조금씩 포커스를 줄여가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봐봐, 조금씩 포커스가 줄어들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These emotional experience, 이와 같은 감정적 경험들은 바로 뭐냐면 the result, 바로 결과물이야. 방금 첫 번째 문장에서 열거했던 그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인 경험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적 경험들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뭐의 결과물이냐면 choice and behavior, 어떤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죠.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result in our feeling happy. 자, 이 해석 잡아. that 나오고 result in 줄 거 봐. in에 동그라미 치세요. in이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자 feeling 줄 거 봐. feeling. 그러면 전치사 result in 다음에 feeling이라는 동명사 나왔지, 그지? 동명사입니다. 그럼 문제는 feeling 앞에 있는 our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되죠? result in이 전치사고요. feeling이 동명사고요. 우리 문법 시간에 다 틀은 거야. 근데 지금 응용이 안 될 뿐입니다. 동명사 앞에 있는 our는 소유격으로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feeling happy에 대한 행동의 주체가 our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우리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주어를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처럼 소유격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feeling 앞에 있는 our가 feeling에 대한 행동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요. 다시. 자, 이거 우리 중3이니까 차례차례 하는 건데 조금 한 2학년만 되면 훅훅 읽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자, 이와 같은 감정적 경험들은 바로 결과물입니다.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인데 그 선택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that result in, 나온 거야. 뭐뭐의 결과물로 나온 거야. our, 우리가 feeling happy, 행복감을 느끼는 결과물로서 나온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 이와 같은 경험들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문장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졌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시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조금씩 포커스가 줄어들죠. When you look at happiness through a spiritual filter, 가로쳐주고 왼절까지 뭐뭐 할 때가 되겠죠. 우리가 행복을 쳐다볼 때 뚫은 뭐뭐를 통해서죠. 어떤 spiritual filter니까 어떤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쳐다볼 때 이런 거 있잖아. 뭐 정신적 필터가 도대체 뭔 쌉소리야. 모를 수 있잖아, 그죠? 제끼살 그냥 핵심만 보는 거야.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뭔가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돼. 핵심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쳐다보게 되면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쳐다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 감정으로, 자기만의 주관적 판단으로 어떤 행복을 쳐다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저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다른 뭡니까? 마음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저걸 또 행복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쳐다봤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됐죠? 그것이 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세요. 이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mean, 바로 의미하는 게 아니야.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 자, 행복이를 정의를 내립니다. 앞에서 행복이란 뭐다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행복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사실 앞에 건 다 잊어먹고 여기서부터 알아도 돼. We realize that.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The absence of가 뭐야? absence가 뭐야? 부재, 뭐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pain, 고통이라든지 heartache, 마음 아픈 거, 그게 없는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행복이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상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픔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트에이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행복이 뭔데? 설명하겠죠?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자, 가르쳐주고 sitting 묶어보세요.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every parent 쭉 주어라고 표시하고요. get to know가 동사죠. 자, 질문. sitting 동그라미 칩시다. sitting이 내 물어볼게.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가 되겠죠. 동명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sitting 뒤에 쭉 가보니까 child 뒤에 콤마가 있잖아. 끝나버렸습니다.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없고 보어가 될 수도 없고 목적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분사야. 즉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 앉아있다는 얘기죠. sitting이. 그럼 누가 앉아있던 거야? 누가 앉아있는 거야? every parents가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거야. 다시 sitting, 앉아서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누구랑? 아프거나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앉아서 부모님들은 get to know, 알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나 봅시다. 자기 아이,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모든 부모님들은 알게 됩니다. get to know. 뭘 알게 되냐면 the profound joy, 아주 profound가 뭐야? 심오한, 기쁜, 즐거움, 즉 이게 뭡니까? 행복을 알게 되는 거죠. that bubbles over. 자, bubble이란 말은 거품이잖아.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언제? when a son or daughter being to heal. 즉 자기 아들이나 딸이 heal, 고침을 받았을 때, 즉 병이 나았을 때 끓어오르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앞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상태, 하트에이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픈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아픈 아이가 낫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this is a simple example.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사례가 될 수 있어. 자, 뭐에 대한? how, 어떻게 우리가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행복으로 flooded가 뭐야? 홍수잖아. 그러니까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that becomes more intense, 즉 강렬해질 수 있는 행복감으로 넘쳐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언제? As we contrast with previous suffering. 우리가 previous, 이전의 suffering, 고통과 그것을 contrast, 대조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끓어오르는 기쁨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experience. 그래서 such as 이와 같은 경험이 뭡니까? 부모님이 자기 아픈 아이가 굉장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다가 나았잖아.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잖아. 이와 같은 경험이 going to 어디로 갑니까? 자, 줄 거 보세요. chemical archives of the limbic system 줄을 쫙 꺼놓고 이와 같이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행복감이 어디로 간다? 지역하면 chemical archive, archive만 어떤 창고를 말해. 화학적 창고로 갑니다. of the limbic system은 그러니까 변연계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야 그냥. 어떤 우리 뇌 속에 있는 림빅 시스템의 화학적 창고에 저장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이런 게 있었지. 내 아이가 낳는 바람에 내가 정말 행복했어. 그와 같은 행복감이 나의 케미컬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케미컬 아카이브 오브 더 림빅 시스템 줄 껐죠? 쭉 쫙 꺼놓고요. 이게 답이 될 수 있거든. 줄 긋고. 그 다음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그래서 each time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마다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당신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the stored emotions, 이 저장된 감정들이 are activated, 활성화됩니다.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이 창고에 케미컬 아카이브에 저장됐던 그 감정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ed. 당신이 기억했던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deeper, 깊은 어떤 즐거움을 느꼈을 때 그 변연계에 저장됐던 감정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뻤던 감정, 내 아이가 아팠다가 풀어졌던 기쁜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다가 다른 기쁨을 만났을 때 그 창고에 있던 기쁨이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같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줄 거 봐. Your spiritual genes 줄 거고, 이 당신의 정신적 유전자는 갑자기 유전자가 튀어나왔고 이게 힘든데, 자, 기억하세요. 그 영어 독해는 뜬금없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거든. 앞에 했던 얘기를 갖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Your spiritual genes란 말은 반드시 앞에 그 비유적 표현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야 되거든. Your spiritual genes, 당신의 정신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chemical archive of the limbic system 줄을 쫙 꺼놓고 화살표 연결해 보세요. 이걸 말합니다. 당신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chemical archive 속에 확 저장이 돼 있었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와 같은 저장된 저장 창고가 당신의 spiritual genes, 당신의 정신적 유전자가 in a sense,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빈칸이 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빈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들어갔던 그 행복한 경험이 진정한 뭐가 됩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당신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창고 속에 당신의 기쁨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을 때 답은 1번.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기쁨으로 가는 당신의 생물학적 보물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